안녕하세요. 닥터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금 한 2억대 정도,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가 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GTX-B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도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국토부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좀 재차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요. 즉 이제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로 이제 규제 완화를 좀 촉구한 겁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특히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은 5년 이후에 주택 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현재 수도권, 특히 서울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인허가 물량 자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5년 이후에도 똑같겠죠. 5년 뒤에도. 그렇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구도심 내를 재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규제들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않게 되면은 5년 이후에도 역시 공급 절벽일 것이다 라고 그런 내용을 말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은행권에서 대출 문턱 자체를 높여가지고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우리, 카카오뱅크 이런 데인데요. 대표 은행들이죠. SC에서도 보면은 일부 대출 자체를 좀 중단을 했고요. 우리은행도 보면은 전세 대출 자체도 신규 취급을 제한을 했다라고 하고,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거기에다 이제 LTV까지만 40%까지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출 규제까지 해버리게 되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될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주택 시장을 좀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은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은행으로 계속 풍선 효과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한편 또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요, 좀 상향을 했어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겠죠. 기존에 이제 9억을 11억까지 상향을 했더니 9만 명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이 현행 공시지가 9억에서 이제 11억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거예요. 현행으로 보면은요, 기본 공제는 인별이에요. 똑같습니다. 6억으로 이제 고정인데, 1가구 1주택 추가 공제라 그래서 1가구 1주택만 있는 경우에는요, 3억을 좀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9억까지 이제 가능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5억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이제 11억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11억보다 낮으면은 사실상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반면에 이제 2주택 이상이나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현행 기준 그대로입니다. 즉 이제 6억 인별 공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6억이니까요. 최대 이제 12억까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브레이크 고장난 집값 3년 만에 최대폭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서울 집값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열기가 이제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프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8월 셋째 주 기준입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이렇게 다 오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게 세종만 계속 이렇게 소폭 좀 하락이 되고 있는데 많이 하락이 된 것 같지는 않네요. 0.06이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0.5나 올랐고요. 서울이 0.21 그리고 인천이 0.41 충남도 오르고 있고요. 지금 전국이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을 보면은요. 지금 0.2가 넘는 지역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이제 은평도 있고 용산까지도 좀 편입이 된 것 같아요. 강서, 관악, 강남 3구도 있고요. 중랑구, 노원, 도봉은 계속 이제 상승세를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전세난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패닉 바잉이 심해질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고, 사전 청약이 지금 무용지물이죠. 뭐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뭐 경쟁률 자체도 높고요. 거기서 이제 탈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전세로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 다시 이제 패닉 바잉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뭐 전세 불안이 확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보면은요, 계속 좀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선을 좀 가지고 있고,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도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독자 사연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30대 중반 예비 신혼부부께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제 결혼은 내년 가을 예정인데 미리 신혼집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사연을 주셨습니다. 내년 이제 미리 좀 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은 2억이 있고 마이너스 대출까지 한다라고 하면 3억까지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현금성 자산이. 그래서 직장의 위치는 이제 여의도 가산 디지털이고요. 각각 부부가 이제 여의도 가산 디지털이라고 하셨고, 담보대출을 고려해가지고 6억 이하 아파트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한 지역을 봤을 때 신도림, 미성, 신원시형, 하안 주공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참고로 주셨는데 5년 후에는 직장 위치를 옮길 수 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최대 한 5년까지, 5년 이내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단지 선정한 걸 제가 좀 보니까요, 뭐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지금 뭐 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 투자성이 다 좋은 그런 단지겠죠. 근데 신도림 미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형 평형도요, 지금 6억 5천 막 7억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서 좀 초과가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신도림 미성도 가능하다, 뭐 예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요 번호 순서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도 그렇고 향후의 가치도 그렇고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좀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문제 이제 5년 후에 직장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보니까 5년 이후에 만약에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매 제한이어 가지고요. 사실 뭐 요게 5년 이후에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은 뭐 적당한 투자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고려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일단 직장 위치를 봤을 때 가산동하고 여의도에 직장이 있으시니까 이 인근 지역을 좀 우선 해가지고 보시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를 언급한 걸 내가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신도림 미성, 그리고 신월시형, 이제 하안중호 이렇게 있는데, 뭐 입지나 어떤 단지의 규모, 뭐 향후의 가치 뭐 이런 걸 봤을 때 뭐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좀 보시면 투자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신도림 미성은 예상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보셔도 좋은 단지들입니다. 충분히 다 좋은 단지들인데, 문제가 이거였죠. 내가 5년 이후에 직장을 뭐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멀리 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돼 갖고 해당하는 요런 지역들이 조합 설립 인가가 돼버리게 되면은요, 여긴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전매 자체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뭐 전세를 주고 가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이제 재건축 단지고 좀 오래된 단지다 보니까 이 전세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전세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또 전세로 가기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금상 봤을 때. 전세 대출도 집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지역을 좀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요 1호선 자락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요, 이제 부평역이 있습니다. 부평역 일대가 지금 뭐 저층 주택가들이 지금 재개발이 돼가지고 현재 입주권 그리고 뭐 분양권인 상태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가장 높게 상승되는 시기가 입주하기 전서부터 입주하고 한 5년 내기 때문에요. 부평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이 5년 내에 내가 갈아탄다라고 하면은요, 투자성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는, 빠르게
그런 선택지도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평 분양권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게다가 여기는 이제 GTX 이 B에 대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역시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 지도로요, 아파트 분양권을 이렇게 탭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많은 이런 분양권들, 뭐 거래가 가능한 그런 분양권과 입주권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시세를 보면은 저는 한 5억대 정도 하죠. 5억대 정도 하는데, 저는 이제 부평역 인근에 있는 지역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한 5억대 정도 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미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은요, 요게 이제 부계역 푸르지오인데 2010년도 1월 28일에 입주를 한 거예요.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실거래가가 6억 한 2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6억 1,800이죠. 최근에 또 호가를 보면은 6억 4천, 뭐 7억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주변의 분양가,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 투자금, 총 매수가를 보면은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보다 어떻게 보면 분양권이 지금 더 싼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투자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통상적으로 보면은 요 10년치 아파트보다, 향후에 동일한 입지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신축 분양권이니까요. 신축 아파트가 될 건데 한 20% 정도는 시세가 높을 수 있어요. 20에서 30%까지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이미 구축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충분히 매수를 지금 한다라고 하셔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더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고요. 사유가 이제 지금 완화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후에 주택 공급도 큰 차질을 빚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권 대출 규제는 집값 상승 막기 어렵고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우려가 되고요. 1세대 주택 종부세 기준 현행 9억에서 11억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가을 이사철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 모두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30대 중반 예비 신혼부부 추천지로 이제 현금 한 2억에서 3억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내가 한 5년 이상 투자를 하고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도림, 미성, 신월, 시형, 하안, 주공 순서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도 되는데, 5년 이내에 내가 투자해가지고 거주지를 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은요, 요 신축이 될 그런 분양권을 보셔도 좀 빠르게 한 5년 내에는 충분히 시세 상승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